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오랜만에 만납니다. 방학들은 잘 보내셨나요? 앞으로 한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 중세국어 문법 이론과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방학 때 코로나 무서워갖고 집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떤 특정 신을 독실하게 믿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죠. 그래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할머니를 구해드리려고 그랬어요. 할머니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걱정 마세요. 제가 믿는 신께서 저를 구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허리쯤까지 물이 찼을 때 구조대가 다시 와서 할머니 빨리 갑시다 이랬더니 그때도 할머니는 제가 믿는 신께서 구해주실 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목까지 물이 찼대요. 그래서 구조대도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가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믿는 신께서 날 구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천국에 가셔갖고 신을 만났대요. 좀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랬더니 그 신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구조대를 3번이나 보내줬잖아.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지는 않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잘 언제나 착용하시고, 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닥친 코로나는 우리를 비켜나갈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국어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 모양이 이상해 가지고 그렇지 사실 현대 국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좀 쉽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대국어 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예문들을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국어사의 시대 구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되고요. 자, 이 중세국어하고 근대국어를 나누는 시기가 임진왜란 요거를 기준으로 많은 그 변화를 겪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했다. 요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꼭 하자. 어차피 이거 다 본다 그래봤자 여러분 기억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고대 국어는 여기 10세기까지라고 했는데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시대인데 그때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 말을 글로 기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알려면 한자의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요런 한자가 있어요. 이 한자는 길 영자입니다. 자, 이게 길다가 뜻이고요. 영자가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한자의 글자죠. 그러면 각각의 한자는 글자하고 뜻하고 음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빌려서 말을 표기했다는 것은 이거를 빌려서 물론 쓰죠. 그 한자를 쭉 이렇게 이어서 쓰는데 어떤 글자는 뜻을 빌려 쓰고 또 어떤 글자는 음을 빌려 썼다. 그런데 왠지 뜻이랑 음이랑 생각해보면 얘가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태소 구분할 때, 현대 국어 문법에서 형태소 구분할 때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죠.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들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주로 빌려서 쓰고요.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주로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표기 방식을 뭐라고 하냐? 향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 체언이나 용언, 어감 같은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렸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훈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법적 의미를 가진 부분, 즉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 기억하고 계시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면 조사, 어미, 접사 이제는 탁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한자어의 음을 빌려서 썼다 해서 음차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영어로 좀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문장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을 따져보면 나 학교 가까지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I, school, go 이런 식으로. 근데 는, 에, 다 이런 친구들은 조사이거나 어미이거나 이렇죠. 이 형식 형태소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이런 표기 방식을 향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부분 예시로 종종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대 국어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이런 정도입니다. 향찰 표기 방법, 실질 형태소는 훈차, 형식 형태소는 음차의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근데 예외가 많고 또 자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향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10개죠. 아오우, 배 아픈 모양 기억나시죠? 아오우, 그 다음에 에, 웨, 위, 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고대 국어의 단모음은 7개가 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우리 페이지 211페이지부터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결국 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중세국어 부분입니다. 중세국어. 별표 5조 5개 쳐주세요. 칠 수 있는 만큼 왕창 쳐주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세국어는요. 일단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이 창제됐을 때 우리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고자 했다. 이게 원래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원칙이었어요.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중세 국어, 현대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중세 국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게끔 하려는 것이 세종대왕의 의도였다는 거죠. 자, 이것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종성이라는 게 받침이에요. 우리말 현대국어에서 받침에서 소리 나는 것은 7개밖에 없죠. 가느다란 물방울, 음절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그 받침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 8개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 옛 이응이지만 현대국어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옷이 하나 더 있었죠. 현대국어랑 비교해보면. 자, 그래서 실제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자음이 있었지만 중세국어의 종성 표기는 요 8개로만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음주의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어 적기도 함께 이어서 생각할 수 있죠. 국어 두 글자라서 이렇게 끊어 적는 게 현대국어의 표기 방식이라면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막 써버립니다. 국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막 쓰면 되니까 편하겠죠. 하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국어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어적기 대신 끊어적기라는 표기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